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교육이 없어버리면 그 자녀 교육을 가장 하기 좋은 책은 우리나라에 있는 책 중에서 논어라는 책이 가장 좋습니다. 사자수화, 논어, 명심보감. 이거를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익히면은 교육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이가 인성교육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성공시킬까?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가 그 아이가 30, 40대 돼서 내 아이가 성공한 자녀로 살아야 될 그 아이의 모습으로 어머니가 살아줘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아버지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역할은 20, 30%밖에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돈 벌어서 밖에서 갖다 주면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교육 철학이 없으면 배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강의가 사실 정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보고 하는 강의가 정말 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자녀 교육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그 주제를 놓고 내가 자녀 교육의 철학이 정확한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그 철학이 없어버리면 좌충우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논어에나 명심보감에 보고 귀한 집 자녀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시라고 했습니다. 매를 때리라 했어요. 그리고 미운 자식한테는 떡을 하나 더 주고 먹을 걸 더 주고 했어요. 미운 놈한테.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이 반대로 미운 아이한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나이가 난 겁니다. 근데 모든 동물은 이 내 속에가 유전자 속에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한다는 게 새끼를 교육한다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내 자식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은 싹 최고 가난한 집에서 과부나 어머니가 자식 교육에 깨어있는 집 자식은 싹 성공했습니다. 가난해서 자식을 성공을 못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공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교육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꿈꾸고 계획해야 될 자녀 교육은 내 자녀의 30, 40대, 50대에 성공한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 그러면 내 아이가 그대로 보고 따라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는 50을 먹어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막말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이 생각할 때 내 자녀가 몇 살 때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40, 50의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좋은 자가 돼야 됩니다. 부모는. 계속 리필해줘야 돼요. 깨어있는 부모는. 그러니까 태계 이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군수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태계 이양 선생님 보고. 벼슬을 80몇 번의 벼슬자리가 임금님한테 내려왔는데도 거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훌륭한 사람만 되고 이름만 높아지면은 영모로 몰아서 죽여요. 그러니까 군수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교육 철학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시대를 보는 철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태계 이양 스님도 이 세상에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오십시오. 여기가 금자리입니다. 그 제일 뒷자리는 동자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맨날 유행이 파워포인트 강의가 유행이어가지고 저거 켜놓으면 저거 쳐다볼라 나하고 쳐다볼라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켜야 될 것인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먼저 배우고 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딱 할 때 보니까
20대까지는 저는 부모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돈을 타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때부터가 내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면 55세, 60세까지는 내 인생이고 나머지는 자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한 것이고, 자녀가 나를 찾아보지 않고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도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머니가 깨어있는 어머니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식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라. 근데 모든 우리 역사에 성공한 어머니들을 보니까 교육이 성공하신 분 대부분 7, 80%가 어머니 교육이었습니다. 과부, 떡장사, 맹모님, 태계 이현 선생님 어머니, 김만주 선생님 어머니, 제가 그 자료를 싹 성균관 쪽에 활동을 하니까 다 뽑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머니들만 있으니까 내가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버려버리면 자식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고아원애가 있든지 입양이 되든지 조선가정이 되든지 아니면 아버지 밑에서 혼자 크든지, 그러나 어머니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정신은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짐승 새끼는 애미가 죽어버리면 바로 죽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어요. 사냥을 못하니까. 근데 사람 새끼는 안 죽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혼도 높고 이혼율도 높고 엉망진창이고 자기밖에 몰라. 근데 왜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냐 그러면, 어머니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시집살이가 너무 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다가 아이를 갑자기 둘만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그 부모님 마음이에요. 근데 교육열하고는 떠난 말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볼게. 너만 잘 살면 돼요. 너만 잘 살면 돼.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머니들이 뱉은가 동시에 시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신우도 없고 암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문화가 그렇게 쉽게 말같이 무서운 게 없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너만 잘 살면 돼야 그 말을 절대 안 해요. 내 자녀가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내 자녀가 성공한다는 것은 주위에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야 합니다. 좋은 사람. 그러죠? 네. 지금은 직업의 기철은 없습니다. 아이의 소질을 개발해줘야 되고, 100명에 50명의 아이 중에서 1등에서 10등까지 몇 명이죠? 10명이에요. 나머지는 싹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소질이 얼마나 귀한 소질, 창의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개발해줘야 됩니다. 근데 공부 못한 아이다 해고 싹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희한한 짓거리하고 자신감 없고 기죽이니까 원한 짓거리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들 공부 하나도 못해도 그 안에 속에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들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잘 치는 거 소질입니까 아닙니까? 춤 잘 치는 거 소질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건요? 소질입니다. 이 두뇌가 공부에 맞춰진 거예요. 그 아이는 공부를 타고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누구 때문에 못해요? 엄마. 공부 못해도요, 잘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싹 가려버린 거예요. 공부 잘하면 효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 현실은 효도한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렇습니다. 공부 잘한 게 효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가 내 자식이 잘 되고 좀 더 잘 살기를 바라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원하고 욕심을 낸 것 뿐이지, 그 아이 공부 못해도 여러분 공부 여기 다 잘했어요? 공부 못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 위치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돼지띠 55입니다. 55인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뭘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나는 80에 멋진 대통령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도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밤에. 그래서 시간 나면 배우는 데 가서 앉아있어요. 왜?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배워서 맞는 거 확인하고 또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그래야 행복해지지. 아, 그 사람 강의 정말 들을만 하더라. 내 삶에서 뭔가가 느껴졌다. 이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럼 여러분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를 싹 끄집어서 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게요. 여러분이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대학 교수, 판검사, 저기 앉아 계신 공무원 되신 분들, 학교 선생님,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저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근데 요즘 가서 직장에 가서 청년들 가서 봐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미치겠어요. 이 아이들을 집에서 오냐 길러놓고 네가 최고야. 엄마는 너밖에 없어. 돈 한 1, 2억 갖고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인 게 너는 엄마한테 진짜 귀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기죽지 마라. 이 말을 늘 해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벌어서 싹 술 사먹고 쌓이고 뭐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요. 일을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찾아가고 다녀. 그래갖고 누가 좀만 스트레스 주면 바로 사표 써버려. 그러고 나서 다른 직장 또 가. 그러면 그 자리도 또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사 직업 좋아요? 옆사람 아는데 거는 의사 직업 좋아요? 나는 자식을 낳아서 의사를 안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돈을 벌면 딸 줄 일만 해. 근데 의사 선생님, 의사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답니다. 제일 많이 받아. 근데 돈 벌어다 주면 마누라는 좋죠. 그죠? 그러면 판검사 옛날에 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싫어요. 왜? 선배 눈치 보고 손 들어줘 보고 누구 말 듣고 손 들어줘 보고 억울한 사람 교도소에다 넣으면 죽을 때 편히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양심에 평안이 없을 겁니다. 우리 말에 얻어도 밥 빌어도 밥이다 했어요. 그죠? 요즘 우리나라 밥 굶고 산 사람 거의 없어요. 저 돈 못 벌어요. 이 강의 갖고 밥 못 먹어. 그러니까 돈 많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뭔가 눈을 뜨고 고심을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자녀 교육을 훌륭하게 한 건 아닙니다.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무식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드시고 자녀들이 꽤나 많이 장성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장 존경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친구가 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나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뭐 남자 말고. 남자 말고요. 남자 왜 좀 갑니까? 나는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하늘이 다 변하고 모든 남자가 다 바람을 피워도 내 남편은 바람을 안 피우고 나만 바라보고 살 줄 알았어요. 나 아니면 죽은다고 하도 물파꿀고 언니들한테 다 빌고 쫓아다니면서. 근데 믿을 거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어머니니까 내 자녀를 정말 멋진 아들로 멋진 딸로 한번 키워놔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나도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먼저 자녀 교육이니까 자녀 교육에서 여러분이 가장 주위에서 존경하고 나 저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 내 가까이 난 저 사람이 있다는 게 난 굉장히 자랑스러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점이 좋은가를. 그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의리가 있고 겸손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가